여기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대학생이 서로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외국인 학생은 직접 자신의 노트북을 강의 화면에 연결하더니 중국인 교수에게 그럼 이건 대체 뭐냐며 코웃음을 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의실 학생들은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중국인 교수를 촬영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중국인 교수와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활도시학을 전공하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이제 막 1학년에 입학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전공학과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 제가 직접 개설한 여행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친구들은 저와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에서 굉장히 비슷했고 심지어 한국인들 특유의 청결하면서도 수준 높은 위생 습관은 평소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적의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동아리에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몇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들이 없을 때마다 저에게 다가와 한국은 세탁기도 없어서 아직도 직접 계곡물로 빨래를 하고 있다면서 당황스러운 얘기를 해주었고 저는 점점 이 중국인 친구들의 행동과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이미 길거리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무인 세탁소와 24시간 온수 시스템이 가동되는 미국보다 뛰어난 도시 인프라를 가진 나라였던 것은 물론 한국인 친구들의 위생 상태도 미국인인 저보다 더욱 깨끗하고 청결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인 친구들이 직접 한국에서 가져온 섬유유연제와 세제들은 세탁기가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라고는 절대 보이지 않는 수준의 생활 수준이었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국인 친구들이 왜 이따위 수준 낮은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희 도시학 전공 수업 중 하나였던 도시생활 수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중국인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과 함께 들어와 공동 수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저희 교수님과 함께 수업에 참가하신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직접 중국의 생활도시학을 설명해주기 위해 이번 강의에 공동교수로 참석했다며 강의를 이어나가셨고 저는 그 중국인 교수분의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중국인 친구들이 했던 말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 중국인 교수가 강의 주제로 삼아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강의실에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팔짱을 끼고 그 중국인 교수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죠. 도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특정 나라의 도시 인프라와 수준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위생 수준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바로 아프리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들은 매일매일 선진국에서는 보기도 힘든 각종 질환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제적 수준과 위생 습관이 전혀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한국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마 한국하면 요즘 많은 학생들이 유학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나 이민을 시도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행 이민을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중국으로 간다면 오히려 엄청난 수긍과 동의가 되겠지만 한국은 지금 앞서 제가 설명한 위생 습관이 전혀 잡히지 않은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옷이 더러워진다면 당연히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상식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세탁기라는 가전제품 자체가 희귀하여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강의 끝쪽으로 가보면 많은 한국인들이 직접 빨랫감을 가지고 나와 한강 주변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러한 가난한 후진국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믿기 어렵다고요? 제가 준비해온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모습처럼 한국인들은 직접 돌판 위에 더러워진 옷들을 올려 그것을 두드리고 있고 중국과 미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빨래 세제조차 없이 그저 무식하게 두들기고만 있죠. 이게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후진국 한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도시학 강의에서는 꽤 많은 빈도수로 한국이 주제로 선정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하버드 교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이러한 잘못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죠.
미국에서도 꽤 수준이 높은 하버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 또한 당황스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한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최신식 가전제품이나 물건들은 뭐냐며 물어보던데요. 당연히 꾸며진 세트장이라는 것이 그 정답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한국관광부가 이러한 진실을 숨긴 드라마를 송출하는 이유는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처럼 한국의 진실을 모른 채 한국으로 관광을 오게 만들려는 수법이죠. 혹시 한국인 친구들의 근처에 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던 기억이 없나요? 너무나 가난한 한국의 상황 때문에 세탁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그들은 지금 미국의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아마 제대로 세제조차 넣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빨래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항상 향긋한 향기만 나는 중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에게는 비릿한 냄새가 나게 되죠. 우리는 이번 도시학 주제를 통해 이처럼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덧붙여 설명하자면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완전한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너무나 부유한 경제 상황과 가전제품 기술 때문에 세탁기는 물론 건조기와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휴대폰 하나로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는 각 가정집마다 집안일을 해주는 로봇마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듣는다고요?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굳이 이러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처럼 부유한 중국인들의 가전제품 사용 모습을 TV로 송출하지 않거든요. 진짜 부유한 선진국의 나라는 중국처럼 조용한 법입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추악하고도 더러운 진실을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인들의 위생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뜨거운 온수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실이 없어서 모두가 비가 올 때마다 길거리에서 소나기로 샤워를 하고 있죠. 물론 한국에서도 부유한 계급의 사람들은 집에서 샤워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소수이죠.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가전제품 소멸 국가 진실을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의 단 1%만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생활을 보고 속아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시학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은 완벽하게 후진국이라는 사실이죠. 가전제품마저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아서 개개인의 위생 수준마저 낮은데 한국으로 갔다가는 어떤 병에 걸려서 돌아올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시아 국가의 관광 체험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중국으로 오세요. 물론 부유한 중국인들은 외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뜨거운 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한국보다는 상황이 더 좋은 것이 분명하니까요. 혹시 제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들고 말해보세요.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중국 교수님께서는 도시학과 강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의 위생관념에 관한 얘기들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을 이어나가셨고 저는 이러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 여행 동아리에 있던 중국인 친구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기에 저는 어쩌면 중국인 교수와 중국인 학생들이 미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지금의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생기게 됐거든요. 특히나 제가 더 화가 났던 것은 중국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정말 빨래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후진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이미 한국의 놀라운 경제 능력과 생활 수준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더더욱 분노를 유발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폄하 발언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이번에는 중국은 이와 반대로 굉장히 살기 좋고 깨끗한 청결 국가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어느 정도 정당한 강의 반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중국인 교수님께서 연결해 놓은 강의 화면이 길거리 소화전으로 빨래를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의 사진으로 교체되더니 강의실에서 의문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쪽에는 한 외국인 학생이 직접 손을 들고 그럼 중국에서 자신이 직접 찍은 저 사진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기가 막힌 반박을 이어나가고 있더군요. 놀랍게도 사진 속에는 중국인들이 길거리 소화전을 불법으로 뜯어내서 그 물로 빨래를 하는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주위 중국어 간판들로 보아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도 그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교수님은 매우 놀라신 듯 강의 화면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바꿔보려고 하셨지만
이미 그 외국인 학생의 휴대폰으로 무선 연결이 된 것인지 화면의 사진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고 바로 그때부터 그 학생은 충격적인 반박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그 학생의 당당한 발언이 이어나갈수록 강의실에서는 진짜 중국이 저렇게 더러운 나라였냐는 통쾌한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던 당시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중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배경화면이 보이시죠? 방금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한강에서 빨래를 한다. 그들은 세탁기도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중국의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한강에서 빨래를 하는 일도 없는데 저 사진 속의 중국인들은 길거리에 소화전을 마음대로 뜯어서 불법으로 물을 사용하면서까지 빨래를 하고 있는 사태를 말이죠. 그리고 더욱 황당한 사실은 바로 저 사진 속 중국인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찍자마자 근처의 중국 공안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상황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중국의 공안들은 오히려 사진을 찍은 제 카메라를 뺏어가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나요?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중국이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찍은 실제 사진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으신가요? 또 하나 교수님의 의견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가전제품 생산 보급률 1위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통계 자료인데요. 아마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가전제품 브랜드인 삼성과 LG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장터가 열리면 꼭 삼성과 LG 제품을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해마다 있을 정도니까 설명은 다 한 셈이죠. 그렇다면 교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전제품 보급률 1위 국가가 한국인데 한국에 세탁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2층 구조의 워시타워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경제적 수준이 너무나 높고 가전제품 기술력마저 높은 나머지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에 구성되어 있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은 비싸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건조기마저 세탁기 위에 놓고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죠. 즉 지금의 한국에서는 각 가정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거의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교수님의 의견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토록 자랑하시던 교수님의 출신국가 중국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교수님이 주장하신 대부분의 가난한 환경은 바로 중국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수도인 베이징조차 각 가정 세탁기 보급률이 20%라는 처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중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인 나라도 이 정도인데 과연 중국의 다른 외곽 지역 지방 도시들은 어떤 생활 수준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의 중국인들은 집에 세탁기마저 설치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은 중국인들의 비도덕적인 시민의식과 합쳐져 길거리에서 소화전으로 빨래를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했던 학생이지만 그 나라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시민의식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교수님께서 도시학과와 연관지어 설명을 하셨으니 저 또한 똑같이 이를 도시학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국이 왜 망국이고 후진국인지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지금 중국의 길거리 범죄 발생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중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길거리 도난 범죄 발생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1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있다면 그들 중 8명은 필연적으로 중국에서 도난 범죄를 당한다는 말인데요. 교수님의 주장대로 중국이 정말 부유하고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었다면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계속 폄하 발언을 했던 한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국에서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률은 0%에 가까우며 오히려 한국을 방문한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은 너무나 친절하고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뛰어난 선진국이었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죠. 즉 자국민들이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이미 미국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경제적 수준을 가진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수준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마저 중국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인과 한국인의 생활 수준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건조기와 세탁기는 너무나 평범한 가전제품이고
이제는 각 가정마다 공기청정기마저 매우 당연하게 있을 정도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중국인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인데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러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기에는 힘든 월급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봐두세요. 중국인 교수님처럼 특정 중국인들이 한국은 가난하고 중국은 부유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처참한 중국의 상황을 알면서도 한국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이 사실을 숨기고 있거든요. 이제는 교수님이 제 의견에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저는 한국이 왜 중국보다 부유한 선진국인지 사진과 이유를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더는 반박이 불가능하고 할 말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강의를 종료시켜주세요. 그리고 중국인 교수님의 강의를 동의하셨던 저희 교수님 또한 저는 하버드 학습지원센터에 문의를 넣을 생각입니다.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인지는 교수님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버드 학생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반박과 직접 찍은 중국의 실체 사진에 중국 교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반복하셨고 그때쯤부터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의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하버드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은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였고 제가 운영하는 여행 동아리 또한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 횟수가 제일 많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고 선진국 국가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교수님은 말도 안 되는 선동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위상을 깎으려 했던 것이었고 마침 중국의 실체 사진을 찍어놨었던 학생에 의해 제대로 역광광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반박 주장에 중국 교수님은 급히 저희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 강의를 종료시키려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중국 교수님이 떠난다면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일이 다른 중국인에 의해 반복될 것이 분명해 보였고 최근 제가 여행 동아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중국인 친구들의 한국을 깎아내리는 동일한 발언으로 보았을 때 이는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교수님은 강의실을 떠나려던 찰나 다시 한번 궁시렁거리는 황당한 소리를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완전히 감정이 흔들린 듯 대뜸 반박을 진행했던 외국인 학생에게 혹시 한국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냐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나 관광청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러한 중국 비하 활동을 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학생이 직접 찍은 중국의 길거리 빨래 사진에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이어서 중국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민족의 사람들이라 빨래를 할 이유가 없는 국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수준 낮은 중국인 교수에게 몇 차례 일침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단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획된 선동작전입니다. 저는 현재 하버드에서 여행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저희 동아리에 있던 한 중국인 학생은 한국은 세탁기도 없어서 계곡물로 빨래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장난삼아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국인 학생은 저희 동아리 학생 전원을 한 명씩 따라다니며 그 허무한 소리를 반복했고 저는 그를 동아리에서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같은 국적 출신인 중국 교수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저희 하버드에는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을 오는 중국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으로 한국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발언을 매우 익숙하게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들의 계획된 선동 작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하며 꼭 그 뒤에는 오히려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자신들의 나라로 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거짓 발언에서 한국을 중국으로 바꾼다면 모든 것이 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러한 중국인들을 필수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부유하고 또 그들만의 문화를 통해 매우 살기 좋은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중국 교수님보다 이따위 수준 낮은 동시 강의에 동의한 저희 교수님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깎아내린 지금의 이 시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중국인 학생들을 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거의 100%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 지금의 이 학교로 유학을 온 것이니 말이죠.